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30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소식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맨유와의 29라운드에서 패배하며 토트넘이 4위권 싸움에서 멀어지나 싶었죠. 하지만 브라이튼과 웨스트햄을 연달아 잡으며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맨유를 승점 1점 차로 따돌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전술적으로 콘테가 변화를 준 부분은 무엇인지와 함께 토트넘의 4위권 진출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부여받았고 이전 경기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강한 임팩트 있는 슈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와 달리 오늘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확실한 마무리 능력, 킬러 본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테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로 손흥민 선수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수 라인입니다. 웨스트햄도 토트넘과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고 이 때문에 라인을 너무 많이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새 토트넘에게 승리를 가져갔던 중하위권 팀들을 보면 손흥민과 케인에게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하죠. 그리고 수비 라인이 내려앉은 팀에게 손흥민과 케인은 공격의 활로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트넘이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팀이 모두 승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지나치게 수비적인 플레이만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전반 초반에 웨스트햄이 자책골을 넣으면서 만회골을 넣기 위해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한 것을 히트맵을 통해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에게 공간이 더 많이 창출되어 기회를 많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것인데요. 손흥민과 케인의 연계 플레이가 빛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3톱의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했지만 거의 케인과 투톱의 형태를 이루었고 케인보다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잡아주어야 할 왼쪽 윙포워드 라인에서는 레길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고 토트넘의 3톱은 오른쪽에 치우쳐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플레이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 소파스코어의 히트맵을 보여드리면요, 손흥민보다 케인이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아 연계를 시켜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무리뉴 감독이 주로 활용했던 전술로 수비 라인에서 케인에게 공을 넘겨주고 케인은 이를 받아 투터치 이내로 배우로 치고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공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 토트넘 진영에서 빠르게 공격 전개가 필요할 때는 쿨롭세스키가 공을 받아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고 손흥민이 드리블을 쳐서 상대편 공간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30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롤이 달라진 점은 케인의 위치뿐만 아니라 클루세스키의 위치에도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었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주로 뛰었던 지역은 케인과 클룹세스키보다 현저히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습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손흥민이 뛰어 올라가야 할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아무리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웨스트햄전에서 콘테는 손흥민을 조금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경기를 치러가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손흥민 한 선수만을 위한 전술을 콘테 감독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에서 골을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웨스트햄에 승리하면서 맨유를 제치고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과 맨유는 29경기를 치르고 각각 승점 51점, 50점을 기록하고 있죠. 4위 아스날은 28경기를 치르고 승점 54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오늘과 같은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4위 진입, 챔스 진출 티켓을 따낼 수 있다는 이유는 앞으로의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남은 경기가 아스날과 연기된 경기를 포함해서 9경기가 잔여 경기로 남아 있습니다. 아스날과 연기된 북런던 더비가 언제 펼쳐질 것인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아스날과의 경기를 제외하고 토트넘이 치러야 하는 팀들 중 강팀은 리버풀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리버풀의 클롭 감독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리버풀하고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아스날에게 지긴 했지만 리버풀과 경기를 잘 치러내고 남은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아스널과 승점 6점짜리 경기를 잘 풀어내게 된다면 토트넘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스날과 맨유 경기 일정을 확인해보면요. 아스널은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를 포함하여 총 10번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번의 경기 중 첼시, 맨유, 웨스트햄, 토트넘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아스널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가 토트넘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남은 9경기 중에 리버풀, 아스날, 첼시를 연달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맨유도 쉽지 않은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에 비해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승점 3점을 뒤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스널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아스날이 만약 강팀과의 경기에서 한두 경기만 미끄러지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3월 A매치 휴식기 이후에 토트넘은 남은 리그 경기에서 사활을 걸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테 감독이 각 팀에 맞는 세부 전술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빠르고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인과의 콤비가 살아났을 때 토트넘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토트넘이 9경기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토트넘을 4위권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대표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소속팀으로 복귀를 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오래간만에 골 소식을 그것도 멀티골을 올려서 득점 랭킹 2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도움 기록도 빨리 추가해서 3시즌 연속으로 10 클럽을 달성하는 선수로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요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가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골로써 이를 극복해내서 참 다행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디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토트넘이 남은 경기 리그에서 승점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